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통합사회 선생님 신진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3-2, 3-3, 3단원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그리고 지역과 공간 변화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변화. 자, 일상생활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 이 일상생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자, 요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으로. 대도시의 영향이 커집니다. 굉장히 보면 네. 대도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대도시의 영향이 주변 지역까지 확대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대도시권 형성. 대도시권 형성. 자, 대도시권이 형성이 됩니다. 자, 또한 SNS를 통해서 우리 의사소통이 굉장히 보편화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흰색으로 통한 의사소통이 살짝 확대되었다.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한 의사소통이 확대되었습니다. 자, 특히 우리 요거 대도시권 반드시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자, 경제활동의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냐? 자, 첫 번째,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게 돼요. 자, 다국적 기업이란 무엇이냐면요. 본사는 선진국에 있고, 뭐 공장은 개도국, 개발도상국에 있다든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자,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요.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막 공장 세우기도 하고요. 선진국인데도 뭐 경제 블록 이런 거 많아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 교통 발달했죠. 막 항공이나 선박으로 이용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통신도 연락 한 번이면 가능합니다. 국제전화 가능하죠. 그래서 정보화까지 되면 와우 퍼펙트하겠죠.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국제금융거래가 활성화되었다. 요 정도 알고 갈게요. 자, 그다음 여가 공간이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80년대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거든요. 전두환 정부 때. 자, 해외여행의 기회가 증가하죠. 근데요, 저 아직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국내 여행으로 제주도 갈 때 비행기 딱 한 번 타봤습니다. 네, 그다음 생태 환경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GPS를 이용한다든지, 자, GPS를 이용해서 이제 생물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하고요. 자, 그다음에 헬리콥터를 통한 산불 진압이라든지 소방헬기 하죠. 소방헬기 교통통신의 발달이죠. 소방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정치 행정 분야 바로 정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까지 했던 거는 교통과 통신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정보화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정치나 행정 분야로 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 서류를 신청할 때 행정기관,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다사읍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민등록 등본 떼려고요. 그럼 다사읍 사무소까지 가야 돼.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 등본을 떼려면은 민원24, 정부24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의견 표현이 쉽다. 의견 표현 쉬움. 그리고 민원 처리 빠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 다음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전자상거래 활발해요. 전자상거래 많이 합니다. 책 살 때요. 전자상거래 활성화. 그래서 왜 보면 요즘 앱카드라고 해서 NFC를 이용해서 딱 찍으면 되는 거 있죠. 내가 이제 카드 안 들고 다녀도 이렇게 딱 찍으면 되잖아. 그리고 티머니 교통카드 이런 거 되겠네요. 전자상거래는 해당이 안 되겠지. 이번에 티머니는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됐다? 활성화되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오, 좋아요. 인터넷 뱅킹. 저도 인터넷 뱅킹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송금 뭐 다 되죠 요즘. 송금도 되고. 두 번만 했네? 그 다음에요. 사회 문화 분야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학원 가야지만은 더 심화된 수업 들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인터넷 강의라든지 여러 활성화 채널을 통해서 원격 교육 시스템. 제가 원래 글씨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원격 교육, 원격 의료가 발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요, 막상 교통, 통신이 발달되고 정보가 되는 게 막상 좋을까? 그건 아니야. 왜? 목소리. 왜? 이런 거는 주로 도시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촌락과는 지역적으로 격차가 발생하겠지? 이제 그걸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교통이 불리한 지역은 이런 혜택 더 못 받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런 지역과 이런 지역은 어때요? 경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위축되겠지. 할머니들이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받는다고. 자, 받을 수 있어. 그럼 잘할 수 있어. 근데 받지를 못하면 애초에 못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교통수단을 좀 확충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알 수 있게끔 어떻게 해라? 제4회화 기간을 설립해야 됩니다. 자, 사회화 기간? 제4회화 기간이랄게요. 교육을 해야 된다. 기간도 설립하고 교육도 해야 된답니다. 네. 그 다음 생태환경력. 계속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다 보면은 도로가 많이 설립되고요. 도로가 많이 지어지게 되면은 이 동물들이 다닐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여기는 문제점 먼저 적어야 되겠죠? 첫 번째 산림훼손, 산림훼손과 외래생물종 금계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이쁜 식물인데 우리 토종의 식물들을 다 막 이제 죽여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거든. 금계국이 뽑아도 계속 번식이 돼. 외래종의 전파.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태 통로. 그래서 고속도로 위에 보면 가끔씩 보면 생태 통로만 있고요. 우리 그 외에도 이제 뭐 우회도로 이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생태 통로. 요거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정보화로 인한 문제는 제가 이렇게 간단히 적어놨어요. 뭐 인터넷 중독,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 특히 정보 격차는 제가 대표를 좀 해놨어요. 정보 격차는 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요게 이제 6월 학평에서 10번 문제 도표로 나왔던 문제예요. 자, 도표 분석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요. 자, 이쪽에 잠깐 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A 대비 B 증가율이나 이런 거 구하는 공식에서요. 자, 이건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나온 건데 A 대비 B는 A분의 B 마이너스 A A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계산까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하게 되면요, 이제 계층 이동 도표라고 해서 계층 간 이동 도표라고 해서 둘, 셋, 넷 샵 도표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 100이고 뭐 A, B, C 막 자꾸 그런 문제 나오거든요. 나중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수업에 다시 넘어오도록 할게요. 정보격차. 그래서 말 그대로 지역 간 계층 간, 자, 지역과 계층 간의 정보 격차가 일어난다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렸네. 요거만 하고 갈게요. 여기 선박평형수 요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선박평형수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박평형수
이거 안 줬으면 적을 수 있었는데. 자, 이거는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말 그대로 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박의 균형을 딱 잡기 위해서 평형하기 위해서 딱 균형 잡기 위해서 안에 바람을 넣는 그 물을 평형시켜 합니다. 이것도 뭐 생태 환경하고 그렇죠.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넘어올게요. 지역과 지역성. 자, 지리적 특성에 따라 타 지역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의 범위 바로 뭡니까? 지역이죠. 자,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바로 지역성이지. 하지만 이 지역성 너무 중요합니다. 지역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어떻대요? 이건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변화한다. 힌트를 줬겠습니다. 변화합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지역조사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번 6월 학평에서도 지역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조사 목적을 먼저 딱 세우셔야 돼요. 내가 왜 이거 조사하지? 뭘 하기 위해 조사한다. 뭐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이걸 해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내가 조사 주제를 선정할 거야. 근데 우리 지역조사인 만큼 이 주제는 지역이 되겠지. 나는 서울? 너무 광범위해. 아니야, 좀 더 축소해볼까? 나는 대치동. 나는 뭐하지? 나는 도곡동. 나는 이촌동. 나는 압구정동.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을 선정하고요. 지리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때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가 있습니다. 요 과정도 나왔죠? 실내 조사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 지리 정보를 분석할 때 이 나온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리 정보를 다 분석했으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도표나 주제도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에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하죠. 이게 지역조사의 과정이에요. 이게 쉽지? 그럼 이제 5번 도시와 촌락의 문제점을 가볼 건데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도시의 문제점은 어때요? 자, 인구가 많아요. 그럼 이 인구가 많으면 이 인구가 원하는 모든 문화시설을 다 갖출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 대도시의 문제점. 자, 문화시설이 많다, 적다? 그렇죠, 적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그 다음에 아무래도 도시라고 하면은 좀 최신식도 있고 구식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 노후된 곳, 쪽방촌 이런 데죠. 노후된 곳으로 뭐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한다든지 그런 대도시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노후시설, 삶의 질이 하락한다. 자,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화시설 확충하면 되죠. 공간이 없어서 그렇지. 문화시설 확충하고요. 또 나옵니다. 재개발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재개발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중소도시 가볼게요. 자,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기는 들어오는 게 적어서 문화시설이 부족해요. 문화시설과 동시에 일자리도 감소합니다. 없어요. 왜? 들어오는 게 적거든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얘네는 다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돼. 대도시 인구 유출. 대도시 인구 유출.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줘볼까? 지역 특성화 산업. 자, 지역 특성화 산업. 그게 지역만의 산업을 구축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족 기능. 왜 형성시키자. 자, 자족 기능. 우리 이런 거 들어. 자정 능력, 환경의 자정 능력 이런 것처럼 스스로 막 자기 스스로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 형성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와 인접한 촌락은 어때요? 역시나
도시화가 점점 들어와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도시성이 확산되면서 자 여기 한번 줘볼까? 엄마가 내 글씨 깨진다. 도시성이 확산함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없어져요. 전통적 가치관 사라진다. 문화 X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럼 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촌락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도시로 인구질이 가속화됩니다. 자 이거 한번 적을까?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요. 보편시설 기반이 많이 적어요. 자, 우선 보편 적어볼게요. 보편시설 이게 뭐냐면 보편시설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들을 말해요. 의료기관, 그러니까 보건소라, 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이런 기관들의 기반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촌락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질이죠. 보시죠. 뭐 행성 한우, 고령 딸기 뭐 이 정도. 그 다음에요 지역 브랜드를 구축합시다. 그리고 이런 보편 시설을 확충합니다. 보편 시설에 제가 한번 적을게요. 보편 시설 기반 확충. 그래서 다행히 또 제가 살고 동네는 주민센터도 있고 국립도서관도 있고 다양해요. 조금만 더 나가면 대학병원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2에서 3-3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그리고 지역과 공간 변화 해보았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달 올랐나요?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쳤나봐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3단원 마무리했습니다. 벌써요? 라고 하는 친구들 9단원까지 남았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4단원 갈 거고요. 4단원에서는 인권의 의미, 인권이 무엇인지 먼저 배울 거고 인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잠깐 우리 세계사 좀 배울 거예요. 세계사 그래서 이 혁명들, 시민혁명들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권리들 쫙 배울 거야. 뭐 환경권, 주거권, 뭐 안전권, 배려의 권리 다 배울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하면 6월 모의고사의 범위인데 죄송합니다. 자 저는 여름방학 안에 이 책 한 권 9단원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